KF-21의 작전 가용률은 단순히 기체가 몇 대 준비되어 있는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즉시 출격이 가능한 상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작전 가용률이 높을수록 동일한 전력으로도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공군 전력의 효율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비, 부품 공급, 인력 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 요소라도 지연되면 전체 가용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단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간 집중 작전뿐 아니라 장기간 작전에서도 일정 수준의 가용률을 유지하는 능력이 전력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또한 가용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작전 계획 수립 자체가 보다 정밀해지며 예측 가능한 전력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예비부대 운영 모델은 이러한 가용률을 보완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모든 전력을 동시에 투입하기보다 일정 비율을 예비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합니다. KF-21이 배치될 경우 주력 전력과 예비 전력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되며 필요시 빠르게 교체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력 소모를 분산시키고 장기 작전에서 피로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예비 전력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공백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예비 전력이 실전 수준의 준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전체 전력의 대응 속도와 유연성 역시 함께 향상됩니다. 정비 효율은 작전 가용률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KF-21은 정비 접근성을 고려한 구조를 통해 점검과 부품 교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될수록 더 많은 기체가 동시에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비 인력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작업 속도와 정확성도 함께 향상되며 이는 가용률 안정화로 이어집니다. 반복적인 정비 경험이 축적될수록 예기치 못한 문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비 과정의 표준화와 절차 간 연계가 강화될수록 전체 준비 시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출격 가능 전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가용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 효율이 낮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능 기체를 보유하고도 실제로 출격 가능한 비율이 낮아 작전 수행에 제한이 생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부품 수급 지연이나 정비 복잡성으로 인해 장기간 비가동 상태가 지속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특정 부품 의존도가 높아 전체 전력이 영향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성능만으로 전력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운용 경험을 통해 높은 작전 가용률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정비 노하우와 인력 운용 경험은 KF-21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전투기를 기반으로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국산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외부 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며 이는 장기적인 전력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안정적인 가용률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전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 이착륙과 항공사고 상황에서의 작전 지속 능력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기 운용에서는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KF-21은 다양한 비상 상황을 고려한 운용 절차를 기반으로 안전한 복귀와 신속한 재투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상 착륙 이후에도 빠르게 상태를 점검하고 재출격이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작전 지속성 확보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전체 전력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지며 돌발 상황에서도 작전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작전 지속 능력은 단순한 장비 성능이 아니라 훈련과 인적 요소에서 완성됩니다.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전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상 이착륙 상황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이루어질수록 조종사의 대응 능력은 더욱 향상됩니다. 이러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실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판단 지연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리하는 능력은 반복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되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항공사고 이후 작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전체 운용 구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전력이 즉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비 전력과 인력 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빠르게 재편성되어 작전에 투입될 수 있으며 이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전력 안정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더 나아가 사고 이후 정보 공유와 절차 개선이 즉각적으로 반영될수록 동일한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훈련과 인력 요소는 작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조종사뿐 아니라 정비 인력과 지휘 인력까지 포함된 전체 인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전력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KF-21 운용에서는 팀 단위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각 인력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할수록 작전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형성된 협력 구조는 실제 작전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인력 간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체 반응 시간도 단축되며 이는 복합 상황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비상 상황 대응 훈련이 부족해 사고 이후 전력 복구가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종사의 대응이 늦어 피해가 확대되거나 사고 이후 정비와 재투입 과정이 길어지면서 작전 공백이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초기 대응 실패가 연쇄적인 문제로 이어지며 전력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훈련과 인력 관리가 전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장비 성능이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준비 상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체계적인 훈련과 인력 관리 경험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상황 대응 훈련과 인력 협력 구조가 결합될수록 작전 지속 능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작전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반복 훈련이 축적될수록 각 인력의 판단 기준은 더욱 명확해지고 이는 전체 전력의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KF-21은 작전 가용률, 비상 대응 능력, 인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용률 유지와 예비 전력 운영,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이 결합될수록 전력 전체의 지속성은 크게 향상됩니다.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KF-21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실제 전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성능은 기체 구조나 엔진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이 전투 능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항공전자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구조가 안정적으로 설계되어야 레이더, 무장, 항법 장비, 전자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다양한 장비를 연결하고 통제하는 핵심 구성입니다. 각 장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데이터 구조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전투기 전체의 전투 능력이 발휘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모듈화 개념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모듈화 구조는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인 구성 단위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 제어 기능, 무장 운용 기능, 센서 데이터 처리 기능을 각각 별도의 단위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적용하면 특정 기능을 수정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때 전체 소프트웨어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개별 기능 단위에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능 단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특히 중요합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 향상 요구가 계속 발생합니다. 새로운 무장 장비가 추가되거나 센서 성능이 개선될 때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모듈화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으면 새로운 장비를 추가할 때 필요한 변경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향후 개량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투기는 수십 년 동안 운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개량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해외 전투기 개발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투기 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조 복잡성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개발 일정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35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방대한 소프트웨어 규모와 기능 통합 문제로 시험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와 센서 융합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복잡도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를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전투기 개발에서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KF-21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능 단위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정리하면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설계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성능 개량 과정에서도 장점이 됩니다.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실시간 인증과 검증 절차입니다. 전투기 소프트웨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센서 데이터 처리, 비행 제어 보조 기능, 무장 운용 계산 기능은 모두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 전투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는 다양한 시험 환경을 구축해 반복적인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검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지상 시험 환경에서 항공전자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한 뒤 다양한 작전 상황을 가정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시험 비행에서도 데이터 기록과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시험 비행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지상 분석 장비로 전달되어 세부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은 오류나 데이터 처리 지연 문제도 단계적으로 수정됩니다. 전투기 소프트웨어는 비행 중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레이더 탐지 정보, 적외선 센서 정보, 전술 데이터 링크 정보가 동시에 입력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항공전자 장비 내부에서 분석되어 조종사에게 전달됩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전투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의 전술 상황 정보로 정리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항공방산기술이 항공전자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은 장기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가 고도화되면서 사이버 보안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탑재된 각종 장비는 내부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법 장비, 통신 장비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외부 공격이나 데이터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안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도 항공전자 보안 구조가 중요한 설계 요소로 포함되었습니다. 현대 전투기에서 정보 흐름은 전투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센서가 탐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분석되어야 조종사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와 안정적인 전달 구조는 전투기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보안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펌웨어 무결성입니다. 펌웨어는 장비 내부에서 작동하는 기본 제어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이 변조되면 장비 전체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작동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증된 프로그램만 실행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장비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는 디지털 서명 확인 과정이 진행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감지되면 실행이 차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외부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삽입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전투기 내부에서는 여러 장비가 동시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복 데이터 경로를 확보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한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강한 전자 방해나 물리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가 장비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항공기 내부 네트워크는 일반 산업 장비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을 요구받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데이터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센서 데이터, 항법 정보, 무장 운용 정보가 동시에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전달 지연이 발생하면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의 판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센서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네트워크 안정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조종사에게 전달되는 전술 정보의 신뢰성이 유지됩니다. 최근 군용 항공기에서는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념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기에서는 정비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갱신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OTA 업데이트라고 부릅니다. 지상 정비 환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비를 분해하거나 저장 장치를 교체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군용 항공기에서는 보안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원격 업데이트 과정에서 외부 침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용 항공기에서는 OTA 방식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비 환경에서만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물리적 인증 장치를 통해 프로그램 변경을 허용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다단계 인증 절차가 적용되며 승인된 장비와 연결된 상태에서만 프로그램 갱신이 진행됩니다. KF-21 역시 이러한 보안 원칙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갱신 과정에서는 인증 절차와 데이터 검증 단계가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정비 인력은 프로그램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된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구조는 장기간 운용되는 전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복잡한 데이터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구조가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F-35는 초기 운용 단계에서 정비 데이터 관리 구조와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이 복잡하게 구성되면서 운용국들이 정비 절차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비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용 장비와 네트워크 연결 구조가 예상보다 복잡하게 운영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운영 방식 개선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무장 통합 시험은 가장 신중하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 폭탄, 유도무장은 단순히 장착만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고속 비행 상태에서 안전하게 분리되고 항공기의 자세와 비행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장통합 비행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는 다양한 속도와 고도, 기동 조건에서 무장을 분리하는 시험이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무장이 분리되는 순간에는 항공기 주변의 공기 흐름이 크게 변화합니다. 초음 속에 가까운 속도에서는 충격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장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발 단계에서는 먼저 지상 풍동 시험과 컴퓨터 해석을 통해 분리 궤적을 예측합니다. 이후 실제 시험기에서 더미 무장을 장착하고 단계적으로 분리 시험을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저속과 중간 고도에서 시험을 시작하고 점차 고속과 고고도 영역으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장이 항공기 구조물이나 날개, 공기 흡입구에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무장통합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은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장을 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장 장착 위치와 분리 궤적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비행 시험과 지상 해석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무장이 분리되는 순간의 영상과 데이터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항공기의 자세 변화와 공력 영향이 분석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장통합 시험에서는 비행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시험 비행 전에는 안전회의가 열리며 시험 항목, 예상 위험,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이 상세히 공유됩니다. 시험 조종사와 지상시험팀, 안전 담당 인력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비행 시험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을 통제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개발 사업에서는 비행 안전보고 체계도 함께 운영됩니다. 시험 과정에서 작은 이상 현상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시험 계획을 수정하거나 안전 절차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제 항공 시험 분야에서는 이러한 보고 체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작은 경고 신호가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KF-21 시험 과정에서도 비행 안전 관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험 조종사가 비행 중 경험한 미세한 진동이나 경고 신호도 상세히 기록됩니다. 이후 기술 분석팀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험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항공기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항공기 개발 경험이 많지 않았던 한국이 이러한 시험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는 무장통합 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F-35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무장 분리 시험에서 예상과 다른 공력 영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무장이 분리되는 순간 항공기 주변의 공기 흐름이 변화하면서 분리 궤적이 설계와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시험과 구조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장통합 시험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무장을 장착하는 문제라기보다 항공기 구조와 공력 특성, 비행 조건이 모두 결합된 기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장통합 시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무장통합 시험은 이러한 국제 기준을 참고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단계마다 위험 분석과 데이터 검증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험 접근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항공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